네. KB증권 리서치센터에서 ESG 솔루션 팀장을 맡고 있는 김준석입니다. 사실 제가 ESG 담당한 게 거의 한 6년, 7년 정도 되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ESG를 담당하고 나서 ESG 투자가 뭘까, 그리고 또 그 시장에 어떤 얘기를 드리는 게 좋을까라고 많이 찾아봤어요. 이렇게 봤었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CFA 인스티튜트에서 ESG 투자는 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ESG 요소를 밸류에이션에 반영해라 라는 얘기인데 말이야 방구야 싶은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진짜 말이 되는 거였구나, 내가 몰랐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ESG 요소들이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비용단에 연계가 되는 국면에 들어온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ESG 관련해서 기업 대상 세미나 아니면 투자자 대상 세미나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한 4년 전, 3년 전에 저희 인턴 친구 얘기를 드려요. 그 인턴 친구는 저희 금요일마다 저희 사복 있거든요. 금요일날 사복 입는데 항상 파타고니아 티셔츠만 입는 거예요. 매주 똑같은 옷이니까 넌 좀 옷 좀 빨아 입어라, 아니면 옷 좀 사 입어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친구 얘기는 소신범입니다. 나는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옷을 입을 수밖에 없어. 심지어 네가 입는 옷보다 비싸라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찾아봤어요. 티셔츠 한 벌에 30만 원, 40만 원입니다. 실제로 제 양복이 25만 원이니까 훨씬 비싸죠. 여기서 지금 이 부분을 저희가 캐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매출액 증가죠. 이 제품을 제공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격 탄력성이 다른 어떤 제품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하면 당연히 가격 전가가 잘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포인트가 사실은 ESG 요소를 밸류에이션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CF 인스티튜트의 이야기였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부터 이제 세미나 다닐 때는 항상 요 장표를 씁니다. ESG를 잘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가격 전가가 잘 되기 때문에 매출액 증가가 쉽고요. 그리고 아까 그 인턴 사원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능력자였어요. 예를 들어 똑같은 리퀘스트 이런 것 좀 처리해봐라고 하면 남들은 한 일주일, 2주일 걸렸던 것들을 거의 한 이틀, 사흘 만에 했던 친구거든요. 아쉽습니다만 다른 회사 갔어요. 근데 이 ESG 협회, 그 CFA 협회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은 이런 친구들을 내가 붙들 수가 있으니까 인력 턴오버가 적기 때문에 비용 감소가 일어나라는 얘기를 하고요. 사실 풀리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 좌초자산이라고 요즘 이제 몇몇 투자자분들이 너네 좌초자산 어떻게 보고 있니?라고 여쭤보시는데 ESG 잘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좌초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앞으로 저희 투자하는데 반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드릴다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ESG라고 하면 사실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어서 모든 걸 다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고요.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ESG 세미나 가면 ESG 탄소 배출권 아니야? 아니면 기후변화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원 오브 댐이다 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탄소 배출이 많은 생산 과정이 있어가지고 탄소 배출이 많은 회사들, 산업군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사실 탄소 배출이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통신 섹터, SI 섹터 담당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인적 자원 개발이나 아니면 노사 관리를 어떻게 갖고 가느냐가 훨씬 더 큰 키워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한 1년 전으로 돌아가서 좀 생각을 해보면 개발자 인건비 이슈가 정말 큰 화두였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개발자를 어떻게 하면 잡아둘까라는 것 때문에 개발자 급여를 20% 올린대요. 그런데 네이버는 여기에 수익 모델이 나오는데 삼성 SDS는 수익 모델이 안 나와요 라는 얘기를 제가 다른 투자자들 콜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ESG 측면에서 잘하는 회사였다라고 하면 남들은 다 20% 급여를 올릴 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ESG를 잘하기 때문에 10%를 또 안 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야 돼요.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투자 전략이 남들이 미처 놓치고 있던 것들을 찾는 게 이제 알파 투자고 알파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남들이 전부 다 급여를 20%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밸류에이션에 20% 비용을 20% 올릴 때 저희는 10%만 올리고, 아니면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40%를 올려야 말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ESG는 단순히 기후변화 관련한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에서 ESG 요소들이 얼마나 흔들고 있는가, 그리고 또 ESG 요소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선정을 해서 섹터별로 선정을 해서 이것들을 가지고 밸류에이션에 녹여 넣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탄소 배출 이야기를 많이 하시니까 조금 더 요 사례로 조금 말씀드려보면, 정유업종 사례예요. 보시면 오른쪽 끝에 보시면 ESG 요소의 내재화에 따른 탑다운 가치 뭐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는데 저 말은 정유 회사, 예를 들어 엑선모빌하고 SK이노베이션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이 회사는 탄소 배출량이 얼마인데 이 회사는 탄소 배출량이 얼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들에 대해서 탄소 배출권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비용을 얼마나 덜 낼 거예요 라는 거를 반영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애널리스트, 사실 제가 IT 서비스 담당 애널리스트로서 자기 자아 비판을 해보자면, 제 수익 추정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런 거 반영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탄소 배출량을 산정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게 맹점이고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거를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거 대비 지금이 뭐가 바뀌었냐를 생각을 해보면, 이 탄소 배출량 관련한, 또는 아까 그 개발자 몇 명이, 이제 전체 직원 수 중에서 개발자가 몇 명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옛날에는 데이터를 못 구했는데 지금은 데이터를 구해지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아까 SK이노베이션, 엑선모빌 말씀드렸는데요. 지속 가능 보고서를 보시면 이 회사의 오퍼레이션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탄소 배출량 스콥 1, 스콥 2, 스콥 3까지 얼만큼 배출이 됐다라는 얘기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배출량에 대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탄소 배출권 가격을 에스티메이션을 하게 되면 이 회사가 얼마나 비용을 더 낼 거냐, 돈을 더 쓸 거냐라는 부분이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ESG 통합에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너무 빡빡한 이야기였는데요. 이게 사실은 실제 수익 추정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관련 시장들이 빠르게 개화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대표적인 섹터가 사실은 철강업종인데요. 철강업종 같은 경우에 탄소 배출 이제 철강을 만드는 프로세스 있어가지고 탄소 배출을 엄청 줄이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비싸게 팝니다. 이게 무탄소 철강 또는 그린스틸이라고 해서 요즘 일반적인 철강 대비해서 80에서 100% 비싸게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시장이 열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저희 철강업종 담당자는 이게 밸류에이션에 반영이 되냐? 안 그래도 물어봤습니다. 내년부터 반영할 거예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차량 제조사도 그렇고 건설사도 그렇고 전자제품 회사들도 그렇고 고객들이 이 ESG 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 전략 또는 공급망 전략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밸류에이션에 반영이 되는 국면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투자자산 최적화, 아까 좌초자산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하신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철강업종 사례를 이제 말씀드려 보면, 자, 이렇게 시장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탄소 철강 같은 경우는 비싸게 주는 한편, 자,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철강을 생산할 수 있는 캐퍼시티 자체는 고정이 돼 있는데, 수요자들이 전부 다 무탄소 철강 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는 공급 과잉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철강 회사들 입장에서는 탄소 배출이 많은 고로는 꺼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탄소 배출이 많은 것들을 이제 끄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거는 자산이 아니라 부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밸류에이션에 녹아들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포스코마저도 사실은 이런 그린 스틸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린 수소화는 제철로 갈 거고 40조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10조는 좌초자산이라는 겁니다. 이게 재무제표에 녹아 들어가기 시작을 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그 아까 이 차트 계속해서 반복해 말씀드린다 그죠? 보면 전략적 자유도, 기업의 전략적 자유도도 이 ESG 요소별로 녹아 들어가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화학업종인데요. 이거는 화학업종 보면 중국도 그렇고 그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중동 지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화학 산업에 대한 규제가 빠르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바이오퓨얼이니 뭐 아니면 그 폐기물을 어떻게 재활용해야 되니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그 시장이 변화하겠죠. 지금 왼쪽 차트가 이제 의미 있는 차트라고 생각이 되는 게 그 폴리에틸렌 시장인데요. 폴리에틸렌 생산 캐파에 따른 시장 형성인데요. 지금 짙은 파란색, 군청색 같은 경우는 고정적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장 자체는 빠르게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되냐라고 하면 화석 연료로 생산한 폴리에틸렌 시장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 때문에 자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 화석 연료 베이스로 생산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향후에 투자 대상을 고르는 데 있어 가지고 ESG 요소를 뭐 물론 그 아까 저희 최혜정 선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뭐 스크리닝 전략 뭐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ESG 통합이 훨씬 더 중요한 단계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는 ESG 요소가 사실은 투자 대상을 보는 렌즈 또는 리서치 2.0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ESG 요소 관련해서 투자를 하는 방향성으로 ESG 통합을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뭐 아이디어 뭐 이런 것들은 뭐 추후에 뭐 리포트나 아니면 세미나를 통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